장선우는 그날 아침 늘 보이던 창가의 찻잔 하나가 비어 있는 걸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장선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겨울 아침의 희미한 빛이 허름한 아파트의 작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운 공기가 숨결에 닿는 순간 그는 저절로 목덜미를 움츠렸다. 손끝이 얼얼했고 왼쪽 무릎은 어김없이 욱신거렸다. 익숙한 고통이었다. 아무도 없는 방 안, 주전자 끓는 소리만이 오래된 고요를 깨트렸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몸 구석구석이 뻣뻣했다. 허리와 무릎, 손마디까지 마디마디 아팠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늘 그래 왔으니까. 동네 슈퍼에서 산 싼 식빵 2조각과 맹물에 가까운 커피 한 잔. 식탁에 앉아 겨우 아침을 때우며 그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화면은 소리 없이 움직이기만 했다. 그 어떤 뉴스도 드라마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낡은 책장 한 켠에 쌓여있던 오래된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선우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상자를 꺼냈다. 빛바랜 사진들, 메모지들, 그리고 달아해진 스케치북 하나. 손끝으로 표지를 쓸어내리자 먼지가 날렸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대학 시절 그렸던 그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풍경화, 친구들의 웃는 얼굴, 그리고 거기 있었다. 단정한 얼굴, 긴 생머리, 미소 짓는 여인. 페이지 아래에는 작고 고운 글씨로 서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서진.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스르르 흘러나왔다. 잊힌 감정이었다. 따뜻하고도 아린, 오래도록 감춰뒀던 기억의 조각. 선우는 스케치북을 조심스레 가슴에 안았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품듯이. 그의 눈가에 스며든 것은 눈물인지 겨울 공기의 냉기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선우 형님, 뭐해요? 주말에 시간 어때요? 같이 등산 가자고요.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노기찬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선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네. 귀찮아. 그냥 그럭저럭 지내지 뭐. 노기찬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은퇴 후 산악회 활동에 열심인 그는 종종 선우에게도 참여를 권했다. 하지만 선우는 늘 거절했다. 혼자가 편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점점 두려워졌으니까. 형님,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외롭고 우울해진다니까. 이번에 북한산 가는데 나와. 새 얼굴도 좀 보고 기분 전환 좀 하자고. 글쎄, 나는 괜찮아. 제발 한 번만 나와요. 그냥 가볍게 걷자니까. 선우는 고개를 떨군 채 스케치북을 바라보았다. 서진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다. 아무도 없이 고요한 삶에 문득 작은 틈이 생긴 기분이었다. 알았어. 이번 한 번만 나가볼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어쩐지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다. 며칠 후 불광동 북한산 입구 흐린 겨울 하늘 아래 선우는 산악회 사람들 틈에 서 있었다. 등산복 차림의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선우는 묘한 이질감에 손끝이 굳어지는 걸 느꼈다. 발걸음이 천천히 굳어지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장선우 선배님 맞으시죠?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금 살이 오른 얼굴, 그러나 여전히 온화한 눈빛. 긴 생머리는 짧아졌지만 미소는 그대로였다. 서진...
한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고 공기조차 달라진 느낌이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우연히 노기찬 덕분에 저도요. 혼자 있는 게 싫어서 가입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에 퍼져 있는 공허함과 상처를 알아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묵묵한 아픔.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은 느리고 조용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어색함은 점차 가셨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낙엽 밟는 소리가 발끝에 스며들었다. 그림 아직도 그려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붓을 내려놓은 지 꽤 됐어. 아깝네요. 선배 그림 정말 좋았는데 서진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잊고 있던 웃음이었다. 1시간 남짓 걸었을까? 정상에 가까워질 무렵 하늘이 흐려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산악회 사람들은 황급히 비상용 텐트를 꺼냈고 자연스럽게 선우와 서진은 한 텐트에 몸을 피하게 되었다. 좁은 텐트 안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빗소리가 천막 위로 점점 커졌다. 서진이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선우에게 건넸다. 젖으셨잖아요. 닦으세요. 고마워. 너도 많이 젖었구나. 선우는 서진의 젖은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다. 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여긴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긴 침묵. 그러다 선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 왜 오지 않았어?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말랐다. 오래 감춰온 이야기가 입술 끝에 맺혔다. 가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오빠가 너무 반대했어요. 집안일이 있었고 결국 용기가 없었어요. 선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말없이 서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제서야 그는 알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이 품어왔던 오해와 상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나는 내가 너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선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서진은 조용히 그의 품에 기대어 들숨과 날숨을 맞추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이 세차게 쏟아졌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아주 천천히 아주 오래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무겁고 긴 입맞춤이 조용히 이어졌다. 창밖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지만 선우는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고. 두 사람의 이마가 조용히 맞닿은 채 바깥의 빗소리와 함께 느리게 이어지는 숨결. 북한산 중턱에서 내려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장선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빗소리와 한서진의 따스한 천이 잔잔히 머물러 있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길가의 나뭇가지들은 앙상하게 마른 채로 바람에 흔들렸다. 손끝의 떨림과 가슴 깊은 곳에 남은 그 미묘한 따뜻함이 선우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스스로도 이상할 만큼 그는 자주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손가락으로 낡은 연필선의 곡선을 따라가며 잊었던 감정과 시간의 무게를 되새기곤 했다. 그러나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듯 선우의 마음도 서서히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저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한서진의 공방을 찾아가 보기로 남양주 외곽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이었다. 오래된 골목과 낮은 담벼락,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온돌의 연기가 겨울 하늘 아래 아늑하게 퍼져 있었다. 눈길 끝에 작은 기와집, 서진도의 공방이라 적힌 나무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선우는 대문 앞에 멈춰섰다. 마음이 이상하게 조급했다. 발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안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서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조심조심 만져보세요. 점토는 우리 마음처럼 부드럽게 다뤄야 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공방 안은 아늑하고 따뜻해 보였다. 몇 명의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점토를 빚고 있었고 서진은 그들 옆에 쪼그려 앉아 손길을 도우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선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허기가 스르르 녹아내렸다. 돌아서려는 순간 서진의 시선이 그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서진은 아이들에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한 뒤 가볍게 겉옷을 여미며 문을 열고 나왔다. 선배, 남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선우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냥 궁금해서. 괜히 방해한 건 아니지.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수업도 거의 끝났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끝나요? 아이들이 하나둘 부모의 손에 이끌려 돌아가고 공방 안에는 고요한 정막과 은은한 흙 냄새만이 남았다. 서진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선우를 안으로 들였다. 나무로 만든 작은 테이블과 벽면을 가득 채운 도자기들, 햇빛에 반사된 유리잔의 빛까지 모든 것이 포근하고 정돈된 공간이었다. 여기 참 좋다. 선우의 말에 서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찻잔을 건넸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고요함이 좋아요. 선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냈어? 그동안 서진은 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름 괜찮았어요. 그냥 조용히. 예전엔 마음을 다치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러다 서진이 말했다. 혹시 도자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하면 돼요.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아, 한번 해볼게. 공방 한쪽에 자리한 물레 앞에 앉은 선우의 손끝은 어색하고 둔했다. 서진은 그 뒤로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등을 가볍게 감싸며 점토에 올려놓았다. 따뜻한 손길이 선우의 심장을 두드렸다. 숨소리가 조용히 깊어졌고 점토의 따스함이 손바닥에 스며들었고 어딘지 모르게 아득했다. 힘 너무 주지 마세요. 점토는 부드럽게 천천히. 서진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귓가를 맴돌았다. 손길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이끌었고 두 사람의 몸은 가까워졌다. 문득 선우는 손끝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생각보다 재밌네. 선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진도 웃음을 지었다. 선배 손재주 좋으세요. 처음인데도 잘하시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웃으며 점토를 빚어갔다.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는 고요한 공방 안. 난로의 온기가 은근히 퍼져갔다. 1시간이 흐르고 작은 접시 하나가 완성되었다. 서툰 손길이 남긴 굴곡과 미세한 흔적까지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잠시 휴식 시간.
서진은 새로 우려낸 차를 테이블에 놓으며 물었다. 그날 기억나요? 대학 때 저랑 같이 전시 준비했던 거?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기억하지? 너도 그때 참 열심히 했잖아. 그때 선배가 제 그림에 구름 하나 그려주셨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둘은 함께 웃었다. 스케치북 속 풍경이 먼지가 쌓인 기억이 이제는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문득 공방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조심스레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냥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었다. 서진은 가만히 숨을 내쉬며 미소를 되찾았다. 요즘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선배가 와주시니까. 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앞으로 자주 올게. 그냥 같이 도자기도 배우고 차도 마시고 그런 시간이 좋아서. 서진의 눈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 말없이 찻잔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방 안의 조명이 노랗게 퍼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조용히 드리워졌다. 작은 접시 위에 남은 손자국, 두 사람의 그림자가 따뜻한 불빛 속에 나란히 겹쳐졌다. 눈이 소복이 쌓인 공방 앞, 장선우는 두 손에 따뜻한 호빵 봉지를 꼭 쥐고 서 있었다. 마을 골목으로 퍼지는 겨울 저녁 공기 속에 희미하게 김이 피어오르고 그의 발끝 아래로 뽀드득 눈 밟히는 소리가 울렸다. 오늘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용히 치워진 듯했다. 한서진의 공방 창문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작은 차잔들, 미완성된 도자기들, 그리고 창가에 가지런히 놓인 붉은 꽃무늬 커튼이 아늑함을 더했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자 서진이 환한 미소로 문을 열었다. 오셨어요. 추운데 손 많이 시렸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선우의 손에 들린 호빵 봉지를 받아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두 사람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공방 안은 온기가 가득했다. 난로 옆 테이블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따뜻한 국화차 향이 퍼져 있었다. 오늘은 접시 말고 작은 찻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서진의 제안에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레 앞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마음의 벽도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다. 선우는 물레 위에 점토를 올리며 살짝 웃음을 지었다. 여기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끝으로 선우의 점토를 다듬어 주었다. 서로의 손이 스치며 조심스러운 웃음이 흘렀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흙의 촉감, 가만히 퍼지는 온기, 그리고 서서히 느려지는 호흡.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게 참 좋아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서진이 말했다. 맞아. 우리도 서두를 필요 없겠지. 선우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담긴 뜻이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자기를 만들며 두 사람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학 시절, 전시회,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각자의 외로움까지. 대화는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마음을 놓이게 했다. 선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웃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진은 갑자기 차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다. 그 말끝이 떨렸다. 선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서진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혼자 있다 보면 가끔은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웃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선우는 말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그녀에게 건넸다.
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눈물을 훔쳤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선우는 가만히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주름진 손가락, 살짝 거칠어진 피부, 그러나 여전히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래, 나도 똑같았어. 이렇게 누군가와 앉아있는 게 나도 잊고 살았어.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로 흙냄새와 차향이 은근히 퍼졌다. 난로의 불빛이 잔잔히 흔들리고 창밖으로는 서서히 눈이 더 내려 쌓였다. 잠시 뒤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붉은색 천에 곱게 쌓인 작은 선물을 건넸다. 이거 다음에 오실 때 쓰세요. 도자기용 앞치마요. 오늘 선배가 만든 찻잔도 잘 굽고요. 선우는 두 손으로 천을 받아들며 살며시 웃었다. 마음 한켠이 찡해졌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정성 어린 선물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표정에 서진은 가만히 미소를 머금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눈길을 나누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해가 지면서 공방 안은 서서히 어스름해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의 끝을 맞이했다. 공방 밖으로 나와 마을 골목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서진은 가벼운 목도리를 고쳐 매며 말했다. 이 길 좋아해요. 고요하고 겨울엔 참 예뻐요. 선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발밑에 쌓인 눈을 뽀드득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두 사람 사이에 감도는 공기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우리 자주 이렇게 걸어요. 서두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서진의 말에 선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얼어붙어 있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 속 장갑 낀 손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진의 손에 손을 맞닿았다. 서진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이 맞닿아 있었고 그 온기가 조용히 퍼져갔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첫눈이 조용히 흩날리기 시작했다. 고요한 마을 골목, 희뿌연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천천히 이어졌다. 창밖, 첫눈, 두 사람의 차잔에 맺힌 김, 여백을 함께 채워가는 온기. 겨울 해질녘 붉은 노을이 공방 유리창에 길게 드리워질 때 장선우와 한서진은 조용히 마을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두름 없이 천천히 마치 잊고 지냈던 시간을 하나씩 되돌리듯 이어졌다. 손은 아직 닿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는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충분히 느껴졌다. 마을 어귀의 작은 붕어빵 가게 앞에서 서진이 발걸음을 멈췄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철판 위로 노릇노릇 익어가는 붕어빵 냄새가 퍼졌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 붕어빵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꼭 꼬리부터 먹었거든요. 선우도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다. 나는 머리부터 먹었어. 꼬리까지 가면 파티 모자라서 항상 아쉬웠지. 서진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그 순간 한참 어린 시절부터 내려온 소박한 추억들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두 사람은 붕어빵 2개를 사서 가볍게 손에 쥐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사실 요즘은 붕어빵 사 먹어본 게 참 오래됐네요. 서진이 말했다. 이런 것도 혼자서는 잘 안 하게 돼요. 괜히 쓸쓸해지거든요. 선우는 붕어빵을 조금 베어 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하는 건 뭘 해도 쓸쓸하지. 나도 그랬어. 두 사람은 공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늙은 가게들의 간판, 겨울바람에 펄럭이는 포장마차 비닐, 김치찌개 냄새와 군밤탄 냄새가 뒤섞이는 거리. 그 모든 풍경이 묘하게 따뜻하고 오래도록 낯설지 않았다. 선배, 혹시 취미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저처럼 도자기 말고 좋아했던 거요. 서진의 물음에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손에 든 붕어빵에서 흘러나온 파티 손가락에 묻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것을 닦으며 말했다. 원래는 그림이었어. 근데 언젠가부터 붓을 안 잡게 되더라.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손에 묻은 팥을 닦아주고 천천히 말했다. 다시 해보세요. 저도 이 공방 시작할 때 참 많이 망설였어요. 망가지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근데 결국은 마음이 시키는 걸 따라가야 하더라고요. 선우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고 단단했다. 그 시선 속에는 많은 날들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용기가 배어 있었다. 조금 더 걸어 공방 앞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문득 뭔가를 꺼내 들었다. 붉은 천에 쌓인 도자기용 앞치마였다. 선배, 이거 드릴게요. 다음에 또 오시면 쓰시려고요. 선우는 당황한 듯 양손으로 천을 받았다. 나한테 이런 걸. 서진은 웃었다. 그날 첫 찻잔 만들 때 선배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셨는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오세요. 우리가 도자기만 굽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같이 굽는 거죠. 그 말에 선우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차갑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손끝의 따뜻함, 가슴 속에 미묘한 떨림이 교차하는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서진은 살짝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을빛이 희미해지고 차가운 겨울 별빛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두 사람 사이로 흘렀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서진의 조용한 목소리에 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그들에게 꼭 맞는 말이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을 앞둔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눈길을 조심스레 밟으며 시장의 불빛과 가로등 사이를 지나며 서로의 온기를 조금씩 더 나누었다. 마지막 골목에 다다랐을 때 선우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서진은 놀란 듯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손을 내밀어 맞잡았다. 말없이 서로의 손이 맞닿아 있었고 그 따스함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바람은 차갑지만 두 사람의 손은 그보다 더 따뜻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비쳤다. 그리고 마을 저편으로는 희미한 안개와 함께 고요함이 퍼지고 있었다. 창문에 반사된 두 사람의 모습, 함께 비춰진 그림자와 가만히 내리는 눈발.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겨울 햇살이 비쳐들던 토요일 오후. 장선우는 조심스럽게 공방 문을 열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가벼운 소리를 냈고 따스한 온기와 흙냄새가 한순간에 그를 감쌌다. 그 순간 선우는 마음 깊은 곳이 가만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에 잠시 숨을 멈췄다. 오랜 시간 견뎌온 고요함과 외로움이 마치 이곳에서는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았다. 한서진은 물레 앞에서 조심스레 찻잔의 모양을 다듬고 있었다. 고운 손길에 따라 점토가 천천히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선우를 보더니 미소 지었다. 왔어요. 딱 맞춰 오셨네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해보려고요.
서진의 말에 선우는 괜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지난번 받은 붉은 천에 쌓인 도자기용 앞치마가 들려 있었다. 앞치마를 조심스레 목에 걸고 물레 앞에 앉는 그의 동작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어느새 익숙함이 묻어났다. 뭐든 해보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서진은 살짝 웃으며 선우의 손에 물을 적셔 주었다. 그들의 손이 잠시 맞닿았을 때 선우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말없이 흙을 만지는 흙의 부드러움이 마음 깊은 곳까지 잔잔히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밖에서는 가끔 지나가는 찻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 들려왔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작은 물레 위에서 빚어지는 도자기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천천히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잠시 후 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를 우려왔다. 국화꽃이 잔잔히 뜬 차잔은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선우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며 물었다.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죠.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안 좋은 것도 익숙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선우는 그녀의 눈빛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오랜 외로움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 혼자인 게 익숙해지다 보니 누군가 옆에 있는 게 오히려 낯설어졌어. 서진은 가만히 웃음을 지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삼켰다. 그 순간 밖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방 담장 너머로 누군가 서성이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서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선우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괜찮아. 서진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예전만큼은 안 무서워요. 그냥 아직은 좀 그렇네요. 선우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혼자 두지 않을게. 이제부터는. 서진은 그의 말에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 외로움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아 도자기 작업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서진이 먼저 선우의 손등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둘의 손이 맞닿은 채 손끝으로 전해지는 작은 떨림은 오래된 벽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신호였다. 선배 손 참 따뜻하네요. 서진의 말에 선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손도 그렇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방 안에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고 바깥의 겨울 저녁이 서서히 깊어졌다. 온도도 거리도 마음도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저물고 두 사람은 함께 공방문을 닫았다. 서진은 선우에게 오늘 만든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완성되면 다음에 같이 차 마셔요. 선우는 가만히 찻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다시 천천히 마을 골목을 걸었다. 발밑에 눈이 사각사각 밟히는 소리가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두 사람의 옆자리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함께 걷던 두 사람이 가만히 멈춰 섰을 때 선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다. 서진도 말없이 그 손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음을 옮겼고 서로의 온기를 조용히 나누었다. 마을 저편, 고요한 눈발 아래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겹쳐졌다.
창문 너머로 여명이 희미하게 스며들던 새벽. 장선우는 잠에서 깨자마자 지난밤의 잔상이 아직 가슴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걸 느꼈다. 손바닥에 닿았던 따뜻한 촉감,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었던 조용한 미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주 잡은 손의 온기까지. 마치 오래전 흑백 사진처럼 기억은 잔잔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선명하고 따뜻하게 살아 있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공방 앞치마와 미완성 도자기 찻잔이 마치 작은 등불처럼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선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커튼을 젖혔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과 골목길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어디선가 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의 첫 불빛도 함께 보였다. 그는 갑자기 그동안 잊고 있던 그림 생각이 났다. 수십 년간 잊은 채 손에서 놓아버렸던 붓과 물감, 스케치북의 감촉, 불현듯 다시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움츠리고 살아온 삶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낯설지 않은 이름. 노기찬이었다. 선우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선우 형님. 어때요?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좀 바쁘기도 하고. 기찬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빠요. 형님이 이거 신선한데. 혹시 여자 생긴 거 아냐? 선우는 멋쩍게 웃었지만 입가에 은근히 미소가 번졌다. 그냥 아는 사람 좀 만나는 거지, 좋아요. 사람은 만나야 살아. 이번 주말에 산악회 다시 나와요. 얼굴도 보고, 공기도 쐬고. 선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은 달라져야지. 며칠 뒤 눈이 조금 녹은 산길 입구에 선우는 다시 서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어깨도 덜 굳었고 발걸음도 조금은 가벼웠다. 노기찬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역시 형님이 나와야 분위기가 산다니까. 그 말에 선우는 웃었다. 다른 산악회 사람들과도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서진의 얼굴을 찾았다. 조금 늦게 도착한 서진도 멀리서 선우를 발견하고 조용히 웃어 보였다. 눈빛만으로도 이미 따뜻한 인사가 오갔다. 등산은 평소보다 더 천천히 진행됐다. 모두가 겨울산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여유롭게 걸음을 옮겼다. 선우와 서진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선배, 지난번에 그린 그림은 어떻게 됐어요? 서진이 물었다. 선우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손만 대고 말았어. 근데 왠지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자꾸 들어. 서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꼭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선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응? 꼭. 등산이 끝난 후 모두 함께 도토리묵과 따뜻한 국밥으로 점심을 나누었다. 공기에는 소박한 웃음소리와 식사의 온기가 퍼졌다. 선우는 자신이 오랜만에 이렇게 소리내어 웃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서진도 밝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국밥을 건네며 말했다. 선배, 오늘은 웃는 얼굴이 더 자주 보여서 좋아요. 그 말에 선우는 부드럽게 웃었고 괜히 목도리를 고쳐매며 얼굴을 가렸다. 식사를 마치고 하산길에 들어섰을 때 저편에서 낯선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도 선우는 서진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표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서진의 걸음이 잠시 멈췄고
선우는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섰다. 남자는 키가 크고 검은 외투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서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떨구며 돌아섰다. 괜찮아. 선우가 조용히 물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전 남편이에요. 가끔 이렇게 멀리서 보기만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선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이젠 내가 있어. 그 말에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눈빛 속에서 오랜 외로움이 조금은 가셨다는 것을 서로가 느꼈다. 남자는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져 있었고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선우의 손은 서진의 손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다.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하상일 끝자락. 겨울 바람이 마을 담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고요히 걸음을 멈추었다. 서진의 눈빛이 부드럽게 선우를 감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너머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선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정말 천천히 가도 괜찮겠지.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자국 위로 가벼운 눈송이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어느덧 계절은 조용히 흘러가고 마을 골목길의 낙엽도 서서히 사라져간다. 따뜻했던 손의 온기와 소리 없는 미소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밝혀준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도 회복이라는 이름의 용기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피어나는 법이다. 늦은 삶이라 해도 두 번째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면서도 종종 잊고 산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이 허전하고 가까운 이들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질 때가 있다. 익숙했던 고요함 속에서 한 발 내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 솜의 끝을 살며시 잡아주는 손길 하나만으로도 굳게 닫혔던 마음은 문을 열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둘 다 놓치게 된다. 몸이 조금씩 굳어지고 작은 통증이 잦아들지 않으면 어느새 그것마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친다. 하지만 지나친 무관심은 결국 몸과 마음을 모두 아프게 만든다. 조용한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사소한 이상 신의 귀 기울이며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어야 한다.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스스로의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좋아했던 것을 다시 꺼내보는 것도 치유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누군가의 작은 말에 귀를 기울이며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도 따스함은 존재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고 오래 묵은 오해도 천천히 풀어낼 수 있다. 그 길 위에 함께 걷는 누군가가 있다면 비바람도 외로움도 조금은 덜 두려워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혼자 쓸쓸히 앉아 있을지 모른다. 무심코 지나쳐버린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다. 사소한 통증, 짧은 숨, 가벼운 피로, 그 모든 것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살피는 일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조용히 찻잔을 들고 붕어빵을 나누며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는 그 느린 시간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사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회복으로 이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어쩌면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채워나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마음의 틈새마다 오래된 상처와 후회가 남아있지만 그 빈자리에 누군가의 따뜻함이 스며들 수 있다면 삶은 다시 밝아진다. 기억 속 한 장면처럼 남아있던 사람과 마주 앉아 조용히 웃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어떤 젊음보다 깊고 값지다. 늦은 사랑도 오래된 상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정함으로 마주할 때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굳었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움츠렸던 어깨가 조금씩 펴진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조차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더 소소하고 조용한 곳에서 일어난다. 겨울 공기 속에서도 붉은 국화차의 향기는 퍼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음속에 오래도록 잔잔한 온기로 남는다. 아픈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한순간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진심 어린 말과 조용한 위로.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다. 삶은 때때로 무너지고 뒤늦게 후회가 밀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손을 내밀고 누군가의 따뜻함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서로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뿐이다. 사랑과 치유는 빠르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빚는 것처럼 서두름 없이 그러나 꾸준히 쌓여간다. 때로는 조용히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아픔까지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며 삶은 조금씩 다시 빛을 찾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강도 그와 같다. 작고 사소한 몸의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아껴주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지켜낸다. 지나친 무심함은 병이 되고 자잘한 이상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진정한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정함, 말 없는 배려.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한다. 몸도 마음도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 돌봄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손을 잡아주는 일, 옆에 앉아주는 일.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는 그 순간들이 삶을 이끈다. 지금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닫힌 문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문은 언제나 다시 열릴 수 있고 그 안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빛은 늦더라도 반드시 도착한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비추고 다시 살아난다. 시간은 흘러가도 마음의 온기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누었던 따뜻한 말, 조용히 건넨 손길은 오래도록 삶에 남아 사람을 살게 한다. 때로는 그 한마디, 그 한 걸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결국 삶이란 그 작은 것들의 연속이다. 조용한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다시 걷는 법을 배운다. 오래도록 간직될 따뜻한 철학은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천천히 아물고 천천히 다시 웃게 된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용히 마음에 닿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에서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또 특별한 말을 남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천천히 따뜻하게 살아가요.